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시그널 포착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간밤 미국 증시부터 국내 증시까지 시황 짚어보고요. 또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는 시장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을 해보겠습니다. 또 저희 실시간으로 종목 고민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안에 나가고 있는 번호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차트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자, 매일 11시마다 오셔서 우리에게 일일이 시황 짚어주시는 일일남 금종욱 전문가님부터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제 드디어 FOMC 회의가 끝이 났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베이비 스텝 25bp 인상이었는데요. 향후 향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줄 시황평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금리 결정 발표 이후 이제 관망세를 보인다라고 좀 한 줄 평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예상된 0.25bp 인상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은 없었는데 어쨌든 그 금리 발표 이후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가 좀 관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좀 관망해보자. 아직은 인플레이션도 다 잡힌 것도 아니고 지금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좀 더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보다는 동결적으로 좀 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혔을 때는 이제 금리 인하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좀 발언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은 나오지 않아서 조금 실망스러운 게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데 아직 FOMC 회의가 올해 끝난 것도 아니고 6월 달에 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6월 달까지는 좀 기다려 보면서 또 6월에 있을 또 미국의 금리 지금 채권 디폴트 이것도 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5월 달 한 달은 좀 계속 또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 보고 싶고요. 일단은 오늘 시장이 대부분 또 개별주 장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좀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 쪽의 개별주 장세가 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때 좀 테마성 종목들이 좀 급등락이 좀 심해요.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좀 현금을 좀 보유하시면서 좀 때를 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나. 오늘도 시장이 좀 약세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무리하게 좀 저가 매수 종목 들어가시기보다는 시장을 좀 어느 정도 좀 기다리신 이후에 충분하게 조정을 좀 기다린 후에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 코스닥 지수 보시면은 0.34% 정도 하락 중에 있는데 제가 어제도 좀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에서는 지지할 수 있는 구간이 코스닥은 한 820포인트 정도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 저항 자리였었던 820포인트를 다시 한번 지지할지 이걸 좀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일단 내일이 휴장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망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음 주에 만약에 조정이 나왔을 때는 이 820포인트 자리를 지지하는지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방 쪽으로는 지난주 금요일 날 시가 자리였었던 860포인트 자리를 뚫고 가야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돌아설 수 있는데 오늘까지는 이제 거래 대금으로 봐서는 큰 거래 대금은 들어올 것 같지 않고 계속 관망세 보일 것 같고요. 외국인과 기관들 계속 수급 상황을 봤었을 때는 매도로 좀 대응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양봉 전환만 해도 좀 다행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좀 관망하시고 연휴 잘 보내신 다음에 월요일 날부터 본격적인 매매를 하셔도 늦지 않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FOMC 회의 이후로 우리가 한 가지 좀 점쳐볼 수 있을 건 올해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살짝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6월까지는 최소한 지켜보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의 무리한 매매보다는 연휴를 잘 쉬시고 나서 다음 주에 과연 860선을 저항 라인을 돌파해 줄 수 있을지 혹은 820 지지 라인을 지켜줄 수 있을지까지 향후 추가적인 매매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테마성이 짙은 장세인데요. 상승 테마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테마 어떤 종목들에 켜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좀 관심 있게 보는 테마가 이제 차량 경량화 쪽이었는데, 오늘 에코플라스틱이 일단 대장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가장 또 흐름이 좀 좋았었던 게 에코플라스틱인데,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상승세가 좀 이렇게 좀 많이 올랐었나 싶을 정도로 상승세가 좀 좋았었는데 3,000원대부터 이제 시작했던 상승이 3,000원에서 4,500원 정도 올랐다가 또 조정받고 다시 한번 또 상승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조정 이후 재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상승의 파동을 봤었을 때 한 번 상승 이후에 조정, 또 한 번 상승 이후에 조정, 다시 한번 세 번째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저점에서부터 올라온 것만 해도 이제 2배 이상 올랐던 종목이기도 하고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만한 모멘텀 자체도 그렇게 좀 강해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조정을 이후에 조정받고 재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거의 한 7,000원 정도에서 6,000원 정도 사이 이런 자리가 이제 지지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좀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이 이제 아침만 해서 벌써 3,000억 넘게 터졌는데 이 정도 거래 대금이면은 거의 엄청난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종목 자체에서도 큰 거래 대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거래 대금 크게 터진 날은 이미 뭐 매수하신 분들 영역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특히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휴일을 앞두고 좀 윗골이 되고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심을 해 주시는 게 좋다. 지금은 보유자들 영역이니까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주 라이트 메탈 역시나 차량 경량화 관련주 쪽으로 같이 볼 수 있는 종목인데 뭐 대장주 격은 아니죠. 대장주는 확실히 에코플라스틱이 대장주로 올라가지고 있고 이등주로 한주 라이트 메탈 그리고 코오롱 플라스틱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확실히 이제 차트적으로 보나 뭐 상승률로 보나 확실히 대장주 쪽을 매매하셔야 된다. 매매하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대장주를 매매하셔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 접근하시기는 좀 높은 단가이기 때문에 저는 접근하시기는 무리지 않나 싶고 차라리 좀 이 차량 경량화 이외에 저탄소 관련주 쪽도 한번 좀 눈여겨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GNC 에너지라든지 에코바이오 이쪽도 마찬가지로 뭐 차량 경량화 쪽은 아니지만 저탄소랑 차량 경량화랑 지금 같이 갈 수 있는 테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전기차가 많이 팔리다 보니까 이 전기차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차량이 좀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량 경량화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을 테마라고는 보고 있는데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금 눌림 자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00원에서 6,000원 정도까지 좀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이런 가격대를 지지해 주는지 보시고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좀 테마가 빠르게 순환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때는 데이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혼자 잡기가 어려우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대응 전략 같이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차량 경량화가 지금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테마인데 다른 테마들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까요? 오늘 좀 전쟁 테마를 아침에 좀 말씀 좀 드렸었는데 지금 내려온 거 보면은 이제 대장주로 제가 이제 퍼스텍을 아침에 말씀 좀 드렸어요. 이제 노란톡방 계신 분들에게는 지금 전쟁 관련주 쪽에서 퍼스텍이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벌써 1%까지 내려왔어요. 고점을 봤었을 때 15%까지 올라갔었다가 지금 1%까지 내려왔는데 이 변동성이 엄청 세죠. 분봉으로 좀 들어가서 보시면은 아침에 강한 슈팅이 나온 이후에 빠르게 지금 하락을 해주면서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인데 오늘 이제 푸틴이 러시아의 크렘린 궁에 드론이 공격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공격을 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오면서 전쟁 관련주들이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아침에 제가 브리핑으로 노란톡방에서 말씀 좀 드렸는데 일단 이런 단기성 테마 확실하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공격했다라는 정보가 그냥 말 그대로 추측일 뿐이지 확정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전쟁이 또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단기성 테마로 지수가 좀 밀렸을 때 반등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 종목을 매매의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진 않고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그냥 관망만 하셔라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 시장이 확실히 좀 이런 테마성 종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상승한 이후에 좀 조정을 좀 받을 거라고는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빨리 내려올 거라고는 저도 예상을 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걸 좀 강조해 드렸었고, 일단 대장주격인 퍼스텍이 좀 많이 밀렸는데 2등주, 3등주인 뭐 비텍, 스페코, 뭐 한일단조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예전에 한번 전쟁 관련 이슈, 우리나라가 뭐 미국과 좀 협력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러시아 푸틴이 이러면 너네 전쟁으로 간주하겠어라고 협박을 좀 했었죠. 그래서 전쟁 관련들이 이렇게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퍼스텍이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쟁 관련 쪽으로 다시 한번 이슈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퍼스텍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정고점 자리를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윗골이라는 모습은 상당히 좀 안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물량들이 좀 더 물려 있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재돌파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 이런 고점 자리는 돌파하기가 좀 어려운데 좀 시간적인 부분에서 좀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재공략을 하시는 게 좋지. 만약에 또 뭐 월요일 날 이슈가 돼서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보다 더 많은 거래 대금이 터져야지만 이 고점을 좀 뚫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확률은 좀 상당히 좀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고점에 혹시나 좀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반등했었을 때 정리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좀 단기적으로는 이 5,000원대 자리가 굉장히 좀 큰 저항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간적으로는 뭐 확실하게 제가 언제 조정을 좀 받고 반등한다라고 말씀 좀 드리기는 어렵지만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가고 나서 이 앞에 있는 물량들이 좀 어느 정도 소화되고 나서 손절 물량이 나오고 나서 재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퍼스텍 같은 종목들은 당분간 좀 관심 종목에서 제외하고 그냥 빼두시고 다른 종목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쟁 관련주도 방산 테마들은 현재 단기성 테마로서 오늘 움직임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장 전에 노란톡방에서 짚어주셨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승 중인 테마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볼게요. 어떤 테마 살펴볼까요? 일단 엘컴텍이라고 이제 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하는 일은 이제 그 금 관련주 쪽은 아닌데 일단 금광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이슈가 좀 돼서 금광에 투자했다는 이슈가 돼서 금 관련주로 상승이 좀 나왔는데. 지금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전일 금 선물 가격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 금 관련주인 엘컴텍도 상승이 좀 나올 거다라고 좀 보긴 했는데 이 종목을 보시면 윗꼬리를 좀 많이 달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상승한 이후에 항상 이렇게 윗꼬리를 좀 잘 달고 있는데 시장이 좀 불안할 때마다 이런 금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좀 상승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싶기도 한데 저는 이런 종목들은 좀 매매하시기는 좀 개인분들이 좀 쉽지 않은 테마라고 좀 보고 있어요. 물론 실적이나 이런 뭐 향후 뭐 성장 가능성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이런 지수 하락이나 아니면 뭐 FOMC 금리 결정에 의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 뭐 선물 가격 상승. 최근엔 또 구리 가격 상승에서도 엘컴텍이 좀 상승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테마성으로 좀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좀 상승한 이후에 물론 주말 동안에 내일 금 선물 가격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재반등해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 종목 자체의 뭐 성장성을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요일 동안에 다시 한번 또 금선물 가격이 좀 빠지게 되거나 아니면 지수가 반등했었을 때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엘컴텍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고 차라리 좀 구리 관련주 쪽도 한번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도 전이 좀 상승이 좀 나왔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이 상승이 좀 나왔었던 거는 지금 구리가 많이 쓰이는 곳이 물론 공장에 들어가는 전선에도 많이 쓰이긴 하는데 일단
그 자동차 충전소, 자동차 충전소에 발전소에서 이제 연결하는 이 전선이 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전선에 필요한 게 이제 구리예요. 그래서 지금 구리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어서 이구산업 같은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종목이기도 하고 또 구리 관련해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면 구리를 채굴하는 그 채굴비가 좀 굉장히 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건비가 좀 많이 올라갔듯이 이 구리를 채굴하는 이 채굴비가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있는데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한 이후에 지금 조정을 좀 받고 다시 한번 좀 재반등해서 올라와 주고 있는데 오늘 뭐 거래 대금 없이 좀 빠지고 있는 거라서 다시 한번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이구산업도 구리 관련 쪽으로 보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엘컴텍도 구리 관련주로 좀 보실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금 관련주 쪽으로 상승이 나왔었고 오늘 만약에 21선 자리 정도는 안착을 해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오후장이 말씀드린 대로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항상 밀릴 때는 또 급락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분봉상으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빠르게 하락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상승에 따라간다라고 했었을 때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이렇게 지지하는 구간을 확인하시고 여기서 지지가 나왔으니까 이제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이렇게 매매하시는 게 좋지 이거 상승 나오네라고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항상 지지라인 이렇게 지지라인 정도로 확인하고 이런 지지라인에서 지지가 나오는 거 확인하고 나서 이제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은데 일단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이거를 뭐 투자의 개념으로 보시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아무래도 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안전자산 쪽으로 이 선호 심리가 좀 옮겨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금 관련주들 흐름 짚어주셨고요. 구리 관련주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은 리스크도 크기 마련이죠. 아무래도 개인들이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종목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QR코드 여러분들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좀 더 자세한 시장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하락 시그널도 잡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승 시그널 보였던 종목과 섹터들에서 조금 하락 시그널이 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짚어주실까요? 네, 어제 말씀드렸던 테라이트 종목들이 오늘 좀 하락폭이 좀 큽니다. 그래서 종목들 한번 보시면은 C큐브라든지 한일화학 그리고 삼화전기 이런 종목들이 좀 하락 중에 있는데 그나마 어제 좀 상승률이 좋았었던 게 이제 삼화전기였어요. 그래서 고점 오늘 지금 이 차트 보시면은 좀 높게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조정받고 반등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게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렇게 하락을 해도 좀 반등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대장주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을 했었을 때 반등이 좀 어려워요. 하락폭도 크고 반등이 좀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도 좀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에 이제 저도 노란톡방에서 말씀 좀 드렸는데 관심을 좀 갖지 말라. 테라이트 관련주 쪽은 지금 확실하게 테슬라에서 뭐 테라이트를 써서 매출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2차 전지 테마 쪽으로는 2차 전지 테마 쪽과는 좀 다른 경향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어요. 근데 다만 좀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들어온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테마이기 때문에 재반등은 좀 가능한데 오늘 움직임만 봤었을 때는 저는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뭐 눌린 자리에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고 반등 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움직임이 나와서는 아마 개인분들이 대응하시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거예요. 지금 분봉만 봤었을 때도 상승 이후에 이제 하락폭이 좀 크기도 하고 이 위아래 흔들림이 좀 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들에 또 잘못 들어가서는 좀 크게 물릴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종목들 상당히 좀 위험한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좀 당중에 좀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급등락하는 종목들보다는 좀 시총 상위 종목들 좀 눌리는 종목들을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제 이제 에코프로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 좀 드렸어요. 에코프로 말씀 좀 드렸는데 에코프로도 오늘 좀 살짝 또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어제도 이제 말씀 좀 드렸었던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 차라리 이런 종목들이 좀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이런 종목들이 저점에서 매수하셔서 반등을 노리시는 게 좋지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셔가지고
고점에 물리면은 언제 나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매수 관점으로 좀 기다리시는 분들, 현금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보다는 차라리 좀 대형주 쪽 눌림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와 그제도 페라이트 히토류 관련주들 흐름 짚어주신 대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어제와 그제 공략했던 종목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리뷰로 만나볼까요? 네. 리뷰 종목들도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도 신고가 찍었는데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밀리긴 했어요. 그런데 아래꼬리 좀 달면서 계속 상승 시세 유지해주고 있고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이제 어느 정도 목표가는 좀 잡아드렸기 때문에 뭐 자리까지는 뭐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예, 흐름도 괜찮고 오늘 또 SM이 좀 밀리긴 했었는데 엔터즈 쪽은 뭐 그래도 좀 긴 흐름으로 봤었을 때 계속 들고 가봐야 할 테마고 업종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며칠 동안 좀 상승이 좀 계속 나왔어요. 21선 자리 터치하고 나서 6만 원대에서부터 쭉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정도 하루 쉬어가는 것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도 계속 꾸준하게 좀 지수에 상관없이 우상향할 수 있는 업종은 엔터 쪽이라고 해서 YG 엔터를 저는 보고 있는데 꼭 YG 엔터가 아니더라도 JYP, SM, 하이브 다 괜찮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포트에 하나는 좀 담아 두셔도 좋은 업종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HD 현대 인프라코어, 인프라코어도 오늘 1,900원까지 찍었는데 이 종목은 이제 월요일 날 제가 공략주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1,900원 조금 아쉬워요. 제가 11,000원 정도까지를 좀 봤었던 종목인데 오늘 한 100원 정도를 좀 못 찍고 좀 밀렸는데 지금 지수 하락에도 계속 흐름 좋죠. 실적이 받쳐주고 있고 계속 실적이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또 자신 있게 좀 추천을 좀 드렸었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좀 좋은 수익을 좀 챙겨드려서 저도 좀 내심 기분이 좋습니다. 또 오늘 또 쉬는 날, 내일 또 쉬는 날인데 이렇게 쉬는 날 전날에 이렇게 수익 나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저도 참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아직 조금 못 미치긴 했지만 오늘 정도 시세로도 시장 대비는 굉장히 좋은 수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무래도 시총이 좀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탄력이 붙으면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이 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테마성 종목에서 계속 흔들리는 종목에 내 돈을 좀 맡기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좀 우상향하면서 실적이 좀 받쳐주는 종목들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더 좋지 않나. 테마성으로 좀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종목은 빠르게 수익은 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좀 실적이나 이런 종목이 받쳐주지 않는 종목들은 언제든지 또 급락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 좀 체크해 주시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 현대로템이에요. 현대로템도 일단 아직까지는 수익권인 종목이긴 한데 오늘 좀 윗꼬리를 좀 계속 달고 있어요. 어제 오늘 계속 윗꼬리를 좀 달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적인 면이나 안정적인 면에서는 현대로템이 좋긴 한데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지지하는 구간들이 좀 이탈하면은 잠시 좀 후퇴했다가 다시 한번 재공략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일단 이 종목은 종가까지 좀 볼 예정이고 아직 추세가 크게 무너진 건 아닙니다. 다만 좀 이틀 정도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왔다는 건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더 좋은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종가까지는 좀 보고 제가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릴 예정입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셨던 이 엔터주들 하나씩은 포트폴리오에 담아가는 전략 괜찮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쭉쭉 올라가면서 신고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나도 공략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여러분들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연휴를 앞두고 우리가 또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 한 가지 공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공략주는요, G투파워입니다. G투파워는 이제 원전 테마로 좀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 최근에 지금 상승세가 좀 크게 나왔다가, 지금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 조정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은, 미국 이제 웨스팅하우스에서, 우리가 이제 폴란드 쪽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좀 상승을 했었는데, 우리 뜻대로, 한수원 뜻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폴란드와 계약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특허 관련해서 아직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분쟁이 끝나기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웨스팅하우스에서 이런 특허 관련 문제는 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어느 정도는 한수원에서도 사실 무근이다라는 기사도 좀 나왔었고 원전 테마는 올해는
꾸준하게 보셔야 될 테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가 좀 기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오늘 이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음봉 자리를 덮는 양봉이 좀 나왔습니다. 시장 대비 흐름도 괜찮고요. 거래 대금도 조금씩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직전에 이렇게 저항 라인인 구간 있죠? 이런 저항 라인 자리를 아직은 좀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21선 자리가 물론 내려오고 있는 우하향으로 좀 내려오고 있어서 이렇게 만나는 자리들이 대부분 이제 저항대 역할을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좀 긴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좀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종목점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원전 테마는 아까 엔터지 쪽도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원전 테마도 올해는 꾸준하게 들고 가보셔도 될 업종이고 테마니까 이 종목도 한번 포트에 담아보셨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로서 원전 테마를 갖고 있는 G2 파워까지 매매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정옥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 대응 전략과 이런 종목들 공략법 궁금하시다면 저희 금정옥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여러분들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자 샵 0082번으로 금정옥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해 보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리뷰로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어린이날 선물 같은 두 종목이 있어요. 예. 코이즈는 저희가 3월 8일과 4월 18일에는 당구장 표시를 하면서 넣어뒀던 종목인데요. 어제 강한 상승을 보였고 또 오늘도 20% 가까운 상승으로 시장을 출발을 했습니다. 또 에코플라스틱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저희는 1월 달부터 공략을 해서 182% 수익률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목 한번 리뷰를 진행해 볼까요? 예. 먼저 이제 코이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이즈는 이제 두 번씩이나 제가 언급을 했고, 여기 말고 다른 프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이즈라는 종목을 현재 마마무의 넌 이스먼들 하면서 이즈가 들어갔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간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했는데 어제 이제 11% 올랐고 오늘 거의 한 18%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노란톡에서는 굉장히 축제 분위기입니다. 축제 분위기고요. 그래서 코이즈를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은 현재 양극재에 대한 그 첨가제죠. 그래서 알루미늄 쪽이 어떤 엔진 출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크게 터진다.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코이즈는 노란톡에서는 마마무 종목으로 현재 잘 알려진 종목인데,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2차 전지가 약간 흔들리면서 각계 전투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코이즈 부분들은 이 고점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계속 1월 달에 현재 제가 언급을 코이즈는 3월 달부터 3월 8일 날, 4월 18일 날 계속해서 현재 그 제시를 좀 했던 종목인데 계속해서 안 가고 좀 있었던 부분이고, 또 장이 안 좋은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버텨주는 종목이 의미가 있다. 버텨준다는 것은 그만큼 하락 이격이 낮다는 거고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많이 못 올랐다는 것을 어떤 반증하는 흐름들이죠. 그래서 종가상으로 현재 이걸 어제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현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저점과 현재 어제 저점과 오늘의 고점 중심 위쪽에서 놀면은 위쪽으로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단기 고점은 이제 실현이 됐기 때문에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38%가 되면은 약간 흔들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자리에서 이런 부분인데 흔들리다가 다시 한번 갈지 아니면은 추세에 이탈이 돼서 쌍바닥으로 다시 내려갈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봤는데 이런 그 자세한 부분들은 어디서 아래 노란톡에서 제가 확실하게 좀 제시를 좀 하고요. 다만 기준선만 제시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에코플라스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에코플라스틱도 1월 달부터 1월 9일부터 이야기를 좀 했던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올라간 같은 흐름들입니다. 결국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상승 추세 패턴들은 어떻게 움직여 주느냐, 상승과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과 조정 이런 사이클들이 움직여 주는데 결국은 그 주기가 거의 20일 주기로 거의 될 확률 20일 주기로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첫 번째 급등부터 보면은 20일 주기에 좀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부터 보시면 20일 주기. 이 말은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는 첫 번째 급등부터 다시 한번 2단 상승의 급등, 그 다음에 3단 상승의 급등들은 모두 다 20일 전후에서 슈팅이 되더라. 또는 21선을 깨지 않는다. 물론 바닥에서는 탄생파동 절반 조정을 보이려고 약간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의 상황에서는 깨지면 안 됩니다. 깨지면은 가격 조정 기간 중 많이 진행된 다음에 다시 한번 슈팅이 되기 때문에 20일, 60일선 사이에 가두리에 갇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그다음 2차 전지에 숨어있는 어떤 핵심적인 재료종 종목군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래 노란톡 활용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리뷰 종목들을 보면 임상현 전문가님 이스 뭔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50%, 180% 넘는 수익률 축하를 드리겠고요. 이렇게 상승 패턴 나도 한번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노란 톡방에서 대응 전략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2244 2244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수급 시그널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 아모그린텍입니다. 아모그린텍 오늘은 좀 페라이트를 테마로 한번 잡아볼까 하는데요. 오늘 3%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이틀간의 급등 이후 어제 눌림목을 주고 오늘도 음봉을 만들고 있는 흐름입니다. 저희가 3월 달에 한번 이 종목을 다뤘던 적이 있는데 일단 아모그룹의 자회사이기도 하고 페라이트, 전기차, ESS 등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다시 한번 기업 들여다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기업 설명부터 해주실까요? 예, 먼저 최근에 현재 얼마 전에 영구자석 네오디듐에 대해서 다뤘었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현재 테슬라에서 네오디듐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현재 페라이트 부분들을 주목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했. 최근 이번 주에 굉장히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뭐 페라이트 코어가 뭐고 뭐 페라이트 필름이 뭔지 전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페라이트 자석 부분들은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이제 페라이트 코어라는 것은 이렇게 동그란 반지처럼 생긴 것이 이제 페라이트 코어 그러니까 자석인데 일반적인 이런 용도고 뭐 다양한 용도로 이렇게 자석이 만들어지고 이 자석은 현재 어떤 모터에 대부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흐름들이다. 그러한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들은 다음 장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또 페라이트 필름, 뭐 페라이트 적층 필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필름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얇게. 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페라이트가 있고 위아래 이제 필름 점착면 보호 필름 이렇게 하듯이 어떤 필름
증착 필름, 뭐 페라이트 코어 말고 우리는 증착 필름을 하고 있다 하면은 다 이런 용도고 우리가 이제 옛날 현재 음성 테이프 전자 테이프도 자기 테이프 방식으로 하는데 이런 띠 방식으로도 이제 그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부분들은 여러 가지도 활용이 되고 또 콘덴서에서도 이제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먼저 뭐 이렇게 정립을 한 다음에 제가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님 보시면 알겠지만은 용구자석 페라이트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부분들은 페라이트 생산하면은 이제 그 현재 밀가루 반죽처럼 현재 어떤 산화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페라이트를 만드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페라이트 사업을 원재료를 생산하는 어떤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이제 대장주로 갖고요. 또 페라이트 코어의 주원료인 어떤 산화철을 생산하는 이지도 현재 굉장히 급등하고 왜냐하면 페라이트 생산을 하려면은 현재 산화철도 해야 되고 막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이제 시세가 나지 않는 부분들은 관련 특허만 가지고 있는 뭐 C큐브라든가 자화전자 이런 부분들은 아직 뭐 시세가 나지 않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페라이트를 가지고 코어를 생산하는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거 원재료를 가지고 이제 제품을 성형 생산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삼화전자가 뭐 굉장히 크게 급등 제일 대장주로 올라갔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또 페라이트 코어를 생산하는 부분 중에서 이제 동일기에는 아직 시세가 나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코어를 생산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페라이트 필름을 생산하는 부분들이 좀 전에 이제 나왔던 것이 좀 있습니다. 지금 참고하실 하승인더 뭐 성문전자 한솔 테크닉스 이게 페라이트 적층 필름 뭐 증착 필름 공정용 필름 다 이런 소리가 그 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장 넘겨보시면 알겠지만은 페라이트를 할 때 첨가물로 들어가는 것이 내화물입니다. 보통 세라믹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인데 세라믹은 우리가 현재 화장실에 보면 독일 제품이 다 세라믹입니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내화물 관련된 부분들도 한국내화, 조선내화, 동국 RNS 이런 부분들이 내화물을 이제 판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화물 관련된 부분도 또 이슈가 좀 들어가고 좀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페라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첨가물이 내화물뿐만 아니라 아이언도 들어가고 망간도 들어가고 하니까 2차 전지 망간 제품 뭐 이런 부분들이 태경화학이나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해주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은 아이언에 대한 부분들.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페라이트를 가지고 전자제품을 만드는 업체도 동반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전혀 다른 건데 뭐 상신전자라든가 캐스피온, 뭐 아모그린텍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오늘 알아볼 아모그린텍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모그룹 관련된 부분의 이슈가 좀 되고 있고 또 이게 현재 이런 부분인데 아모그린텍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그 전기차 그다음에 무선 충전 모듈 그다음에 ES 충전 어떤 그 충전 시설 뭐 이런 IT 제품 첨단 IT 제품을 전문으로 만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아모텍에 납품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모그린텍의 가장 큰 핵심들은 현재 그 나노 이제 고효율 자성 제품 그러니까 페라이트와 같은 자성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실제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전기차 메이커도 만들어 그 현재 납품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페라이트 용도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용도지만은 어떤 자성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매출액 부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난 것이 이제 고성 자성 소재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현재 나노 멤브레인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수 제품에 해당이 됩니다. 음성은 그대로 통과하고 물은 통과하지 않는. 그러니까 핸드폰은 물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방수가 되죠. 네, 그런 부분이 다 이 제품에서 다 나와준 부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ESS 저장 장치도 사업도 합니다. 그러니까 LF 배터리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이게 싸기 때문에 ESS 저장 장치, 전력 저장 장치 어떤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모그린텍도 굉장히 이런 어떤 페라이트 소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 한번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면 아모그리미텍이 생산한 부분들이 자, 이거죠. 우리가 말하는 페라티코 모듈 같은 거, 그다음에 히터 방식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전기차에서 필요한 방열 솔루션 제품, 이게 방열 어떤 제품도 다양한 부품을 보호하는 제품도 생산하고 있고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보면은 자, 또 다양한 배터리, 플렉시블 배터리, 스몰 배터리 이제 현재 현재 다른 다양한 방식의 어떤 그 부분들도 생산을 하고 있고 또 나노 방막 필름, 그러니까 플렉시블 필름이라는 그러니까 투명 안테나든가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아모그린텍의 성장성은 높다. 그래서 그 자성 소재는 그 일부에 불과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좀 몰린 것 같고요. 아모그린텍 이제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는 한번 시세다운 시세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크게 상승해 주다가 장이 안 좋아서 급락하고 최근에 이렇게 반등했다가 조정을 보이는데 보통 이 급락을 바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 정도는 반등했다가 눌림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눌림목 차익이 나오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속임수 운봉 가능성 21선이 깨지지 않으면은 이거는 상승의 트렌드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최근에 뭐 페라이트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이슈가 현재 좀 단기 소멸됐지만은 아모그린텍은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좀 있는 상황도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최근 핫했던 영구 자석과 페라이트 관련주들 중에서 부품과 아연에 주목해보자라는 말씀과 함께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 아모그린텍 향후 눌림목 매매 지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요, 바로 자화전자입니다. 산업용 자석을 만드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오르고 있고 연일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점과 고점을 동시에 높여주면서 박스권 돌파 와 함께 오늘 또 신고점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과연 어디까지 상승이 이어질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카메라 모듈 기업인데 앞으로 이 페라이트 기술도 내재했다 이런 이슈가 터지면서 함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업 설명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예. 자, 자화전자. 자, 이름을 보면은 뭐가 들어갔죠? 자자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자석하고 비슷하게 관련이 있다. 예, 맞습니다. 원래 이제 자화전자는 자석 관련된 기업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은 카메라 모듈로 잘 알려졌습니다. 근데 약간 본업이 바뀌었는데 원래 주업은 현재 자석 관련 제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출발을 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카메라 모듈 부분들이 이제 삼성전자의 납품, 한 휴대폰 납품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애플에도 납품이 현재 하반기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신제품 출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매출이 가장 기대되는 부분의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현재 카메라 모듈 중에서 오토포커스 기능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OIS 기능, 손떨림 방지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이나 이런 것을 사진 촬영하면 움직이면서 촬영해도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거는 초소형 이제 짐볼, 혹시 짐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죠? 그래서 보통 유튜브 촬영할 때 막 이렇게 들고 자동으로 맞춰주는 건데 이걸 크게 나올 수 없잖아요. 최첨단 기술로 아주 작게 모든 이쪽에 적용이 되는 짐벌 기술이 이제 손떨림 방지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전문을 하는데 하반기 이제 현재 3분기부터 애플에도 추가 납품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원래부터 이제 자석을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로 보면은 플라스틱 마그네틱 이렇게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은 플라스틱 자석이 있잖아요. 다 여기서 좀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네오디듐 관련된 어떤 마그네틱도 같이 생산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자화전자 부분들이 나름대로 그거의 이슈에 영향이 좀 있습니다. 다만 시총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시세 테마적인 요소로는 반영이 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성들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량주적인 측면에서 이제 제시를 좀 하고 테마적으로는 약간은 좀 탄력이 좀 둔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화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화전자 부분들은 이제 테마가 지금 이제 시총이 7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테마가 약간 끼어들 틈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종목, 이런 것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밸류에이션이 좀 약간 증가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반기에 기대하게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올라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 집중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각 수렴령의 이제 어떤 흐름에서 어떤 돌파 국면이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화전자, 자석 관련된 기업인데요. 향후 돌파 가능성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 바로 한일화학입니다. 자, 산화 아연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요. 아연을 이용해서 2차 전지를 상용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깊은 음봉이 나와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요. 어제와 그제 페라이트 또 히토류 관련주들이 급한 상승을 보였고 오늘 좀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비슷한 상황입니다. 어제와 그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했던 이후에 오늘 10% 넘는 깊은 음봉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이 떨어지는 칼날일지 아니면 재반등이 가능할지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일화, 이제 코이즈가 산화 알루미늄 때문에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한일화학은 산화 아연, 그러니까 순수한 그 화학 기호대로 이렇게 자연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산화된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산화 아연을 가지고 각종 산업용 소재에 전문적으로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어떤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 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산화 아연 이 부분에 대한 국내 시장 지배력 1위. 약 국내 어떤 아연 소모의 원재료의 60%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아연을 가공해서 모든 것을 한다 하면은 한일화학이 가장 수혜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왜 아연을 주목했냐면은 물론 한일화학이 아연을 가지고 2차 전지를 만든 것은 아닌데 아연을 가지고 음극재 기술을 현재 시중에 지금 학계에서는 연구를 하고 있다. 할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음극재 기술. 다시 말해서 리튬 이온을 이제 음극재나 전해질 부분에서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아연 증착 기술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이 배경에 대한 이론 설명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패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아연을 가지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키스트에서 올해 6월 달에 연구 만료가 있고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다음 장 넘겨보시면 알겠지만은 두 번째 기술 우리가 바나듐 전지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전해액을 밖으로 꺼내서 바나듐 가지고 이 펌프를 돌려서 전해막 사이에 바나듐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를 발생한 것이 바나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바나듐 대신에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에 망간하고 아연을 넣어서 이걸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재 전기를 만드는 부분들이 현재 그 아연 망간 레독스 흐름전지 이게 흘러가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레독스 흐름전지인데 대신 바나듐을 빼고 아연 망간을 집어넣는 것이 아연 망간 레독스 흐름전지라 한다. 그래서 이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연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예 지금 그 2차 전지를 아연하고 공기만 가지고 전기를 만들겠다 하는 연구도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한양대 뭐 재료공학 연구팀의 어떤 그런 부분인데 아직 뭐 이제 실험실에서만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 상용화 과정은 뭡니다만은 그 중에서 현재 음극재에 대한 어떤 아연 부분들이 가장 이제 빨라지고 있고 또 기대 심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가능하고 페라이트도 원료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차량 경량화에서도 알루미늄 대체적으로서도 아연으로 지금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연에 대한 어떤 가치가 급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당구장이 한 2개 정도를 현재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나왔죠, 어제.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장대 양봉의 중심에서 계속해서 버텨주면은 이것은 간다는 또 신호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버텨주다가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오면은 한번 슈팅이 될 수 있고 시총이 한 1,0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재료가 있기 때문에 한일화학을 매우 중요한 종목이다. 당구장 표시 2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일화학 같은 경우는 당구장 표시 2개를 표시를 해두시고 장대 양봉 중심 지켜줄 수 있을지 향후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대응 전략 함께 잡고 싶으시다면 임상현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여러분들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고 입장 코드 2244 2244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방법이 조금 복잡하다라고 하신다면 문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차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